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의 모습, 뚱뚱한 돼지처럼 보이죠? 140kg.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안티V를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어떤 분은 김정은은 이미 죽었고 저건 가짜다. 또 어떤 분은 가짜는 아니다. 뭐 가짜 같기도 하고 아니다 같기도 하다. 이게 세 부류의 말하자면 네티즌들이 글을 올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별렀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데 오늘 마침 그 기회가 왔고, 자, 여기 처음으로 보시면 이 돼지 같은 모습은 불과 6, 7개월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또 여기 사진 보시면 집권 초기 2013년, 12년, 13년 그때만 해도 중량이 한 90kg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3년에 장성택을 처용하고 그 다음에 무력상 현영철을 처용하고 이렇게 피바다를 만들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또 경제가 이게 완전히 벼랑 끝에 서서 회복이 안 되고, 거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두 번에서 뭔가 좀 담번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물거품 됐죠. 그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에멘탈 치즈에 와인 아니면 하룻밤에 12봉씩 마셔대니 중량이 불어난 게 바로 140kg까지 불어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위기가 왔겠죠. 담당 주치의들이 이거 안 빼면 죽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마 이렇게 살살 구슬리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가정 내에서도 이설주나 또 주변의 현송월, 김여정이 다 아마 좀 바가지를 팍팍 긁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 달 전에 갑자기 나타난 게 바로 이 두 번째 모습. 얼굴에 주름살이 쪼록쪼록하고 이게 그냥 걸음걸이도 휘친휘친하고 마치 무슨 병 걸린 사람 같이 나타났다 이거죠. 이걸 볼 때 뭔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니까 사람이 돼지가 갑자기 이게 무슨 토끼가 될 수 있고 노루가 될 수 없는 거죠. 휘친휘친하고 또 얼굴은 다 쭈그라지고 하더니 또 바로 이 세 번째 모습. 그 얼굴이 또 탱탱해졌습니다. 얼마 전 회의 때나 이게 이번 열병식에도 보니까 그전 140kg대로는 돌아가지 않았지만 얼굴에 이 통통한 게 아마 보톡스를 맞지 않았나. 왜냐면 김정은 봉화진료소 의료팀에는 주치의팀에는 여러 조가 있지만 거기에 또 미용조가 있다고 합니다. 미용조는 이 피부 관리 주로 이런 거 하는 건데, 아마 미용조에서 보톡스, 우리가 보톡스도 저희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최고로 아마 비싼 걸 러시아나 이런 데서 수입에다가 맞추면 저렇게 쪼글쪼글하던 게 단번에 이제 통통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일부 시청자들께서 김정은이는 죽었다, 저건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북한의 말하자면 김정은의 동선을 위장하기 위해서 대체 인물 대역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은 그 대역은 적어도 동선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미사일 이게 무서워서 있지만 평소 1호 행사에까지 대역이 나오는 일은 이때껏 한 번도 없었다. 이게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대역을 아직 북한이 쓰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이니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은 건강 관련해서 또 새로운 특정을 북한 내부로부터 저희가 취득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철한TV가 새롭게 발견한 이 특정은 바로 김정은의 건강 문제 가운데 가장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기초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금 김정은은 지난 5월에 중국 의료진에 의해서 위장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에 다이어트가 약간 되긴 됐는데, 이것은 이제 당뇨를 막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책으로 이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이 또 다른 시급한 병에 걸렸다는 그런 정보가 입수가 됐습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걸린 병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 병의 이름이 뭐냐? 뇌종양. 저도 이 정보를 처음 듣고 나서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강철한TV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루트 중에 핵심 라인들은 거의 정보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정확하고 또 북한의 권력 핵심 내부와 연계되어 있는 라인들이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김정은의 뇌종양, 이 정보는 정말 국비 중에 국비이고, 김정은의 다음 자리를 준비해야 되는 북한 내부의 분위기와 연관됐다는 확신성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뇌종양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발성이 있고 전이성이 있는데, 이 원발성은 뇌 자체에 단독으로 생기는 이 종양을 말하는데, 이게 악성 암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의 종양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이성 종양인데, 이 전이성은 신체 내에서 폐암이라든지 유방암과 같은 이제 그런 암들이 걸림으로 인해서 뇌로 전이되는 그런 경우인데, 자, 이 전이성 뇌종양이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이 걸린 이 뇌종양은 전이성이 아니고
뇌 속에 생긴 원발성 종양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종양 가운데도 악성이 있고 양성이 있습니다. 아직 김정은은 악성까지는 아니고 양성으로 지금 이제 판결나고 있는데 뇌 안에 종양이 생긴다는 것은 그게 악성이든 양성이든 또 원발성이든 전이성이든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아직까지 현대의학은 뇌의 종양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그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확실한 의료 기술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위험한 종양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김정은이 이번에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뇌종양 판단을 받은 것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정은의 병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철한 TV가 연속으로 특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장성택을 죽이고 나서 심장 신경증에 걸렸고 그 이후에 이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과음과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무자비한 사륙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김정은의 신체는 빠르게 안 좋아진 거죠. 자, 여기에다가 김정은이 죽인 그 수많은 망령들이 이 세상을 떠난 이 망령들이 매일과 같이 김정은을 괴롭히다 보니까 김정은이 하루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리거나 두려움에 시달리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김정은의 신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뇌 종양이라는 것도 결국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장기화된 그 신체 학대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하늘의 심판이라는 게 그런 거죠. 자, 김정은에게 과도한 뚱뚱한 몸체를 심판으로 주은 겁니다. 김정은에게는 이 뚱뚱한 몸을 운동으로 개선해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뚱뚱한 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방법, 위를 절제해가지고 먹는 양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자, 여기에 운동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음주, 가무에 매일과 같이 노출이 되면 뭐가 오겠습니까? 당뇨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당뇨라는 것은 나이가 젊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당뇨를 조절하는 것은 먹는 거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살을 깎는 운동을 동반해야만 이 당뇨나 기타 질병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김정은이 뇌종양 초기 판정을 받으면서 김정은 자체도 지금 매우 지금 위축이 된 상태고 이 권력 중심에 있는 사람만 알고 있는 정보지만 이런 정보들이 야금야금 새어나가면서 김정은 정권을 급속도로 지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언제부터인가 지금 김정은이 노동당 제1비서 직책을 만들어 놓고 그 직책을 바로 김여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물론 조영원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칼자루를 쥐고 북한 권력을 통제하고 있지만 실제 권력 통제는 김여정이가 하고 있습니다. 이 외향적 권력 통제는 김여정이가 하고 있고 사실상 현재 북한은 김여정에 의해서 대리 통치가 되고 있다. 자, 이 김여정이 가장 최근에 대한민국을 협박하면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최고 지도자의 위임을 받고 이 발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임을 받는다는 것은 최고 지도자로부터 모든 권력을 자기가 임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김정은이 지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물론 이 종양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치료를 하겠지만 문제는 김정은에게 이제 심장 신경증을 포함해서 혈관 질환, 당뇨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 상태에서 뇌종양까지 만약 이제 악성으로 가게 되면 이제 김정은의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강철한 TV가 이 김정은의 뇌종양 소식을 가장 먼저 여러분께 전해 올리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김정은이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까지 안 걸려도 이미 김정은은 거의 죽어가는 목숨이긴 하지만 이 뇌종양 소식이 북한의 권력 핵심 내부로부터 전달되면서 북한 권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와해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와해되고 있는 이런 증거들을 저희 강철한 TV가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강철한 TV 항상 구독해 주시고 또 강철한 TV가 론칭한 우리 멤버십 가입에 우리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자, 오늘 강철한 TV는 함경남도 요덕군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발생한 수백 명 몰살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이 팩트 체크와 함께 이 사건의 전말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작년 수해 때 북한 그 함경도 지역에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2020년도 8월 14일 날에 북한의 기상 그 캐스터 이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8월 14일 날 이전에 북한 전 지역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이미 그 태풍이 지나가면서 원산 지역에 아파트가 붕괴되고 여러 이제 그 인민군 사옥들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리고 이 비가 또 이제 잠잠해졌다가 또 비가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평안남도 대웅군, 함경남도 요덕군
맹산군 이 일대에 200mm의 그 비가 추가 폭우가 더 내린다는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 수해 때 얘기죠. 물론 북한 전 지역에서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정치범 수용소,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마을 전체가 폭우에 의해서 한꺼번에 떠내려가면서 수백 명의 정치범들이 몰살당했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이 팩트 체크가 안 돼가지고 제가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 어스를 보면서 북한 여독 수용소를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살았던 제10작업반, 구읍리 제10작업반 이 마을 전체가 완전히 홍수에 의해서 쓰러져 나간 이걸 이제 제가 인공위성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지역이 이 홍수로 피해를 봤냐고 봤더니 바로 제가 여독 수용소에서 10년을 살았던 구읍리 10작업반 이 마을, 여기는 이제 제일 북송 교포들과 이제 일본인 처들, 그러니까 제일 교포들이 이제 끌려와 있던 이제 그 마을이었는데 이 마을은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마을이고 이제 그 썩비레라고 하는 그 흙과 석회석을 섞어서 만든 브로커를 만든 집이기 때문에 그나마 꽤 든든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오래되지 않은 집이었고 마을 부락이 꽤 컸던 부락인데 이 부락에 지금 수용소 그 십작업반 보이부 막사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는 합숙소, 그러니까 큰 건물 3개를 내놓고 그 마을 전체가 완전히 이제 홍수에 쓸려 내려간 이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독 수용소에서 8월 14일부터 20일경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정말 그 수백 명의 정치범들이 악소리도 못하고 한꺼번에 쓸려 내려간 흔적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자, 함경남도 여독군이라는 곳이 바로 이게 그 함흥시가 있고 여기 종평군이 있고 여 밑에 이제 금야군이 있는데 금야군에서 좀 더 내려가면 함경남도 여독군이라고 하는 이 아주 산골군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역이 여독지방입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고원군이 있고 금야군이 있고 정평군 함흥시가 있는데 이 금야군에서 좀 들어가는 기찻길이 이게 쭉 나 있는데 이 기차에서 여독읍까지 80리가 걸리고 여독읍에서 또 올라가면 대웅군이라고 있는데 이 대웅군은 300리가 됩니다. 여독군으로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 여독군은 제가 정치범 수용소까지 포함해서 약 한 13년을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손바닥같이 제가 다 알던 이런 지역입니다. 자, 이 여독군 이 마을 우비죠. 여기가 여독군 우비고, 자, 이게 쭉 올라가면 여기가 이 지역이 여독군 구읍리 지역입니다. 구읍리 지역. 이게 왜 구읍리로 되어 있냐면 이 지역 역시 1970년대 초에 홍수로 이 마을 전체가 완전히 쓸려 내려가면서 수천 명의 주민들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이런 끔찍한 수해 현장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읍 전체가 수해로 사라지면서 구읍리가 됐고 이 아래쪽에 여기가 이제 읍으로 다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여독군 읍이고 여기는 여독군 구읍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독 수용소로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여기가 여독군 구읍리 지역입니다. 이쪽 마을부터 시작해서 이쪽 마을까지 여독군 구읍리 지역이고 여독 수용소가 여독군 구읍리 일부 지역과 립성리, 영평리, 평전리 뭐 이런 5개 리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독 수용소 여기 입구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게 여독 수용소 정문입니다. 여기가 정문이고 이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쭉 이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이 여독 수용소 이 경계선입니다. 여기가 쭉. 그리고 이제 이 강을 기점으로 해서 강에 이제 경계선이 나와 있죠. 여기. 자, 이 경계선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독 수용소 안쪽은 숲이 강제로 있고 이 바깥쪽은 나무가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정치범이 도망을 치게 되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수용소 경계선에다가 전부 다 나무를 잘라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수용소 경계선 아래는 나무가 없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됐냐? 바로 정치범 도주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마을이 여독 수용소를 지키는 인민군대와 국가안전보위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제일 좋은 마을이죠. 자, 이 길 따라 쭉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빠지면 이제 과거에는 영평리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완전 통제구역이었고 여기에는 이제 혁명화 구역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있는 혁명화 구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혁명화 구역이 다 없어지고 완전 통제구역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올라가면요. 제가 수용소에 있을 때 다녔던 이게 수용소 학교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수용소 학교가 있었고 바로 이제 여기 이 앞이 정치범들을 처형했던 강변 처형장이 여기 위치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수백 명이 몰살한 곳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알려진 이 마을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자, 보시죠. 제가 지금 과거의 사진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여기가 전부 다 이제 그 마을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이 건물이
촘촘하게 다 있던 것인데, 자, 여기가 바로 여덕군 정치범 수용소 십자급반 보이부 사무실입니다. 여기가. 자, 이 보이부 사무실은 좀 제일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홍수에 휩쓸리지 않은 것 같고요. 또 건물이 굉장히 단단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 건물이 사라지지 않았고, 자, 여기가 작업반실이 살아남았고, 여기는 이제 선전실. 이 건물이 꽤 컸습니다. 자, 이 선전실하고 보이부 건물하고 여기 저 작업반실 요것만 살아남고, 여기는 이제 그 학습소, 그러니까 개인들이 끌려온 정치범들을 모아놓은 학습소인데 이 건물이 좀 컸습니다. 자, 요 몇 개만 빼고 지금 이 마을 전체가 싹 없어졌습니다. 제가 여덕수용소에 있을 때에도 이 마을은 항상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다 대피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불어난 물이 이 마을 입구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새벽 2시,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지키고 있다가 깔아앉으면 이제 잠을 자고 뭐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10년 동안 있을 때에는 단 한 번도 이 마을이 잠긴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비가 오게 되면 잠길 수밖에 없는 매우 위태로운 지역에 사택을 지어놨습니다. 이 마을을 짓게 된 것은 7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제1교포들이 그 상당수가 정치범으로 걸리면서 수용 인원이 대폭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을에다가 수백 채의 제1교포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올 때까지 이 마을이 존재했고, 바로 2020년 바로 8월 전에 제가 인공위성 사진을 봤을 때 이 마을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8월 이후에 이 마을 전체가 지금 사라지게 된 거죠. 자, 이게 강물이 보이죠. 지금은 이제 이게 자갈밭이 보여 있고 물이 약간 이렇게 흐르고 있는 처럼 보이지만,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불어나게 되면 이 전체가 이제 시퍼렇게 물줄기가 됩니다. 자, 이 3D 영상으로 약간 살짝 보게 되면 이 자갈밭이 불어올라서 이 마을과 거의 수평으로 된 이 흔적이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잡초만 지금 무성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싹 쓸어 나간 이후에 한 사람들이 죽고 나서 이 마을을 폐허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잡초만 무성하게 남아 있는데, 2020년도 8월 북한의 그 함경남도 지역에 쏟아부어진 엄청난 양의 비에 의해서 이 정치범 수용소 이 십자급반 마을이 한꺼번에 쓸려나간 이 사실이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팩트로 지금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니까 제가 뭐 한 30년 전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살았던 그 추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 집이 바로 이쯤에 네 번째 동에 있었습니다. 이 네 번째 동에. 근데 지금 뭐 형체도 없이 사라져 있고요.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여덕수용소는 이제 뭐 아직도 건재하고 있고, 자, 이 정치범 수용소 마을 입구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수용소 사진을 보니까 영평리 일대, 여기에 이제 새로운 건물이 많이 생겨났고 정치범들이 이제 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덕수용소가 참 아주 깊은 산 속에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시대부터 만들어져 왔고 현재까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뭐 북한에서 정치범 수백 명이 수해가 나서 떼죽음을 당해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뭐 그들은 그냥 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백, 수천, 수만이 죽어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된 이 감출 수 없는 이 수해 사건, 수백 명의 정치범들이 몰살당한 이 사건을 오늘 이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